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8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저물어가는 한 해를 우리 바라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 2년 가까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 실장, 네. 김 실장이 보면은 아마 그 2002년 처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터뷰한 이후에 한 2007년, 2008년 계속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죠. 그럼요. 아까 그리고 이제 황상민 교수를 갖다가 이제 심리학자죠. 황상민 교수를 이른바 인터뷰로 갖다가 이제 인터뷰어로 이제 선정해서 그 인터뷰도 진행해서 이른바 심층 박근혜 의원에 대한 심층 분석도 했고. 그래요. 그 2007년 8년 넘어가면은 이제 내셔널 피겨라 그러죠. 국민적 관심을 받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여성 소설가 한 분을 이제 붙여주고서 네.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 탐험, 인물 탐구 이런 걸 좀 시키려고 하는데 그 여자 소설가가 지금 이제 박근혜 의원 쪽하고는 협의를 해서 하더니 하루 쫓아다니더니 재미없을 것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하겠냐 그랬더니 워낙 따박따박 그냥 경우 바로만 말씀하시고 경우 바로 말씀만 하시고 재밌게 그 전에 누가 했던 인터뷰보다는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도하다 포기한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김 실장이 이제 공직에 가기 전까지 한 2009년에 이제 공직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 6년 가까이를 갖다 박근혜 의원을 그 당시 이제 기자로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 총체적 느낌은 1번 바보다, 2번 경우 바른 사람이다, 3번 말도 못하는 수첩공주다. 뭡니까? 그러니까 단아하다는 게 단정하고 우아한 그런 분이죠. 제대로 교육받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균형이 있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도 지나시고 하니까 인터뷰를 하면 3시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길게. 근데 혹자 전효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분 이상 이야기하는 꼴을 못 봤다. 베이비 톡을 한다. 네. 싫어, 좋아, 이런 얘기만 하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 누구나 다 하나의 우주이고 그 우주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김영광 기자는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는 기자가 되네요. 3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증문즉답을 3시간 이상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럼요. 그건 사실이겠죠. 그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한 2년 지나면서 2년간 한나라당 대표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하고 53번인가 선거를 벌였어요. 작은 선거, 큰 선거. 근데 박근혜 의원이 놀랍게도 53전 53승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나았네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보면 승률이 높습니다. 이제 또 폄하하려는 사람들은 그 노무현 정부 실정의 반사이득을 한 거다, 누린 거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은 거죠. 성적이 좋았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천막당사라든가 2004년에 또 2005년에 사학법 파동 때 보면 50 며칠 동안 또 이 엄동설안에 장외 투쟁을 벌이면서 결국 노무현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지난 탄핵 과정에서 또 너무 그 똥칠을 하고 일방적인 그렇죠. 유언비어 마타도들이 난무했잖아요. 난무했죠.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마녀 사냥했죠.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보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보면은 기자들하고 접촉도 아까 김영광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인내심을 갖고 듣고 또 젊은 기자들하고 보면 그 당시에 당 대표 시절에는 술자리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곽성문 의원 등 이른바 흑기사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폭탄주가 돌면 대신 마셔주는 흑기사단도 있었고 또 젊은 기자 중에 보면 무용담 늘어놓듯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박근혜 대표 술 먹고 기분이 있어서 박근혜 대표를 한번 업어드렸다 랄 정도로 스스럼 없던, 어떻게 보면 소통에 굉장히 능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고, 나라가 언제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상황을 내가 좀 돌파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본인 스스로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아마 그 시점부터 인간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는 완전히 돌변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도 네. 뭐 이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보면 우리 저 김영광 실장이 국회의장으로 모셨던 강창희 의원도 이른바 7인회 멤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 만드는데 원로 그룹들 뭐 김기춘, 뭐 김용갑, 다음에 돌아가신 김용한, 강창희, 뭐 안병훈, 뭐 이런 분들 7분이 있었는데 최병렬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섭섭하다고 느꼈던 게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자주로 무시로 만나서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해드리고 그래서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못했다. 그런 섭섭함이 이분의 예. 어떤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제도 대통령제지만은 네. 그 누구나 우리가 저 직장 생활하고 뭐 차장 부장 이렇게 쭉 올라가고 하게 되면 제일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게 토론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뭐 20명을 거느리든 뭐 1000명을 해도 10,000명을 거느리든 간에 참모 조직이 있고 네. 그 참모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장이 되면 사장단 회의를 하고 그렇죠. 사장이 있으면 뭐 이제 밑에 본부장들 뭐 예. 영업 본부장 뭐 이렇게 하고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취약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토론을 할 친구들이 없는 거죠.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가자, 일로 가자, 방향을 전환하자. 그러니까 그 탄핵 와중에서 드러났던 게 이 양반은 그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최순실 씨. 최모 씨죠. 뭐 최순실 씨죠. 뭐 최순실 씨고 뭐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보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퍼스트 레이디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흔한 얘기로 이제 가방 들고 다니면서 도와줬던 보좌관 같은 역할을 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년 동안 유폐 생활할 동안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기 어떤 신당동 집에 또 성북동 집에 다음에 보면 뭐 이쪽 삼성동 집에 그래도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줬던 유일한 사람이 최순실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친구 한 명밖에.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를 도왔던 뭐 김용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조력을 받아가면서 또 보면은 당 조직에 나름대로 대화를 해가면서 심지어는 젊은 기자들과 스스럼 없는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야말로 정상에 올랐습니다만은 정상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저 김영광 실장 청와대 뭐 한 1년 넘게 뭐 정비서관으로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되면 누가 대통령한테 가서 뭐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원래 보면 대통령 저 옛날 김중건 대표 모셨을 때 김중건 대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대통령 비서실장 2년 해봤지만은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부인인가요? 부인이에요. 부인밖에 없답니다. 비서실장조차도 말은 내가 직언을 해야지 하지만 막상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보면 뭐 그야말로 맛보자는 식으로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 저 기자 후배들한테 그래요. 뭐 직원 얘기하면 네. 어이 당신들 말이야. 그 당신들 너무 개인 회사들이니까 그 기자 생활 그 20년 30년 한 회사에서 하면서 네. 그 오너 사장한테 가가지고서 당신 똑바로 하라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말이야. 저러죠. 대통령은 그 힘에 비하면 100배 권위도 100배가 되는데 네. 그 앞에 가서 직원하고 뭐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사람 많지 않지만은 네. 그래도 참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참모들은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죠. 장관이 세크레터리니까 이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참 저는 15년 그때 연두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이 돌아보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청와대가 이게 썩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저는 그때 제일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보다는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알기에는 우리 김영광 실장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한 5년 넘게 개인적으로 취재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하고 인연을 맺을 뻔한 적이 있죠. 아니 저는 저 정부에서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했을 때 제 임무가 네. 세종시 수정안 관철이었습니다. 예, 예. 그 박근혜 대표가 끝까지 반대해가지고서 이제 네. 1년 동안 하던 게 6월 29일이죠. 네. 2010년 6월 29일 날. 그 정운찬 국무총리가 그 밀어붙이고 네네. 제가 옆에서 이제 실무 책임자로 보좌를 조금 해드린 건데 그거 실패해서 끝났고 그리고 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MB 대통령하고 이제 화해하는 그걸 해주고 관저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임태희 비서실장, 정지석 정무수석, 실무자인 저 정무비서관 저 이렇게 셋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양반이 저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저 얼굴 불구락 뭐 인터뷰한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김 기자님 그러면서 저 손을 내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2012년 그 대선 한 서너 달 전에는 그 연설비서관 좀 연설물 좀 써달라 연설비서관 해달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제가 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거절했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랬으면은 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그 뭐 연설문 때문에라도 한번 뭐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정윤회라는 이름은 알았지만은 네. 최순실이라는 거는 기자 생활하고 뭐 정무직으로 가까이 예. 일하면서도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비서관 특임실장 정무비서관 하면서도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몰랐던 거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 예. 저는 알았어요. 최태민의 딸이고 그 저 정윤의 부인으로 알았어요. 정윤의 부인으로 알았고 저도 사실은 2014년 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인연을 맺을 뻔했습니다. 이 2014년 초입니다. 아주 초인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김용환 장관이 김용환 7인의 김용환 장관이 한번 점심을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을 갖다가 먹으러 갔더니 돌아가신 김용환 장관하고 윤진식 의원 이 두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 소개한 친구에서 넷이서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제가 한 80% 떠들었습니다. 윤진식 뭐 장관은 이런저런 거 뭐 이야기 꺼내고 저하고 주로 윤진식 장관의 얘기를 했는데 김용환 장관은 끝까지 3시간 동안 그저 한두 마디 하셨고 그다음에 끝날 무렵에 아유 자주 연락합시다. 그게 다예요. 그럼 저는 그 당시에 2013년, 2014년은 진짜 뭐 종편에 뭐 흔한 얘기로 뭐 황태자다 열심히 뛸 때니 수도꼭지 뭐 틀면 나온다 그럴 때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잘하는 청와대 사장의 밝은 친구가 저한테 귀뜸을 하면서 성님이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후임. 윤창중이 아니죠. 그럼 김행 후임입니다. 김행. 네, 윤창중이 먼저 잘렸고 그 다음에 이제 김행하고 홍보수석이 이정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정현과 김행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김행을 내보내면서 그 후임을 아마 저를 면접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환 장관이 저를 추천을 했답니다. 추천했는데 아마 그 추천 회의가 있었겠죠. 그럼 이제 그 점검 회의에서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태순 그 평론가는 옛날 2007년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 언론 특보하던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깨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거론됐던 사람이 민경욱 씨. 지금 그야말로 뭐 최근에 뭐 가래침 밭았다고 지금 곤욕 치르고 있는 민경욱 이제 그 기자가 그 당시 이제 대변인이 되죠. 근데 지나고 보면 뭐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자기 성공의 신화가 있는 분들인데 저는 요즘은 이제 대통령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대통령제가 이 대통령들이 결함이 있어서 대통령마다 불행해지고 뭐 감옥 가고 뭐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 있어서 대통령제는 이제 그만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내각 책임자들 우리한테 맞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뭐랄까 국민성이랄까 뭐 민족의 기질이랄까 이런 걸로 봐서는 대통령제가 맞을지도 몰라요. 야 빨리빨리 화끈하게 그다음에 수 틀리면은 갖다 옛날 왕 부여해서 비 안 오고 가물고 하면은 그저 왕 목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보면 불행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국민적 기질과 맞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하면 청와대 비대하다 그러는데 아니 이제는 청와대가
점점 더 비대해져 가지고 아니 장관이 산하단체 인사권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을 참모로 쓰고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정부 부처의 과장 인사까지 청와대가 다 관여하고 검증하고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산하 기관까지 산하 기관만 합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관련된 나빠지죠. 관련된 민간 기업들까지 뭐 다 사회이사로 뭐로 갖다 꽂아놓고 330개 공공기관들을 갖다가 반항했니 반발했니 하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 산하 단체 그에 관련된 민간 기업까지도 이른바 무차별 민간인 사찰 이야기가 나올 황 정도죠.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참 네. 두 전직 대통령이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네. 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네. 이 지금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네.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연말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는 거는 너무 또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말 싸구려 같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품이 있고 단아하고 대통령 하기 위해서 참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또 병신을 만들어 버리고 그 전임 대통령은 퇴임한 지가 도대체 언젠데 그 사람 또 저 뭐 형님하고 둘이 재산 싸움 해야 될 그 사안을 갖다 끌어가지고서 이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이 그 두 사람 쳐놓은 이 정권은 그 운명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적 기준으로 봐서 대통령제가 맞을지도 모른다 하는 약간 역설이네요. 역설적이고 냉소적인 말씀드린 겁니다. 자,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나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